마당을 나온 암탉, 사냥꾼을 사냥하다. 나그네 말대로 애꾸는 족제비는 다른 족제비들보다 훨씬 크고 재빨랐다. 그런데도 가끔씩 다른 족제비와 짝을 지어 사냥할 만큼 애꾸는 족제비는 빈틈없고 약삭빠르게 행동했다. 족제비들은 호시탐탐 때를 노리며 저수지 주변을 맴돌았다. 그들의 사냥감은 말할 것도 없이 청둥오리였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처음으로 여행을 온 어린 오리들이 당하곤 했다. 청둥오리들은 갈대밭에서 무리지어 잠을 잤고 무리지어 헤엄을 쳤다. 우두머리가 날면 일제히 날아올라서 그 소리 또한 대단했다. 조용하던 저수지가 비로소 살아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초록머리는 잎삭을 떠나 무리에게 갔다. 그러나 그들은 초록머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들판에서 자란 초록머리에게 지보리 냄새가 난리 없는데도 청둥오리들은 초록머리를 경계했다. 끈 때문이었다. 발에 매인 끈이 사람에게서 도망친 오리라는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잎삭은 비탈을 떠나지 않았다. 족제비들은 청둥오리만을 노렸고 갈대밭을 내려다보기에 그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초록머리는 무리에 끼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들은 무관심해도 열심히 따라다녔고 함께 잤다. 맨 바깥쪽 위험한 곳도 마다하지 않았다. 무리와 떨어져 앉은 초록머리, 혼자 헤엄치는 초록머리를 지켜보는 일이 안타까웠지만 잎삭은 도울 수도 없었다. 잎삭은 항상 초록머리가 특별하다고 믿었다. 집 오리들에게 비하면 분명히 그랬다. 그러나 초록머리는 청둥오리들처럼 잘 날지 못했다. 그들보다 몸이 굼떴고 오래 날 때에는 뒤로 처졌다. 끈 때문이야. 잘라냈으면. 잎삭은 마음이 안타까울 때마다 중얼거렸다. 잎삭은 논에 쌓인 집가리를 뒤져서 나다를 찾아 먹고 비탈의 바위굴로 돌아오곤 했다. 바위굴은 아늑해서 밖에 서리가 내려도 춥지 않게 잘 수 있었다. 갈대밭을 누비는 족제비들의 움직임도 볼 수 있었다. 녀석들이 이르는 셈이군. 족제비들이 눈이 내린 뒤부터 사냥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는 동안 어리고 약한 청둥오리들을 대부분 사냥했기 때문이다. 건강한 청둥오리들은 만만찮은 상대였다. 굶주린 족제비들이 날른 동작으로 따라다녔지만 요즘에는 이틀에 한 마리를 잡기도 어려웠다. 어쩌다 사냥을 하면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며 저희끼리 물어뜯는 날도 있었다. 그 중에 둘은 더 나은 사냥터를 찾아 떠났지만 애꾸는 족제비와 다른 한 마리는 남았다. 잎삭은 무리의 바깥쪽에서 자는 초록머리가 늘 걱정스러웠다. 사냥이 시작되면 초록머리가 먼저 당할지 모른다. 게다가 발에 매인 끈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가. 아가, 오늘 밤에는 깊은 잠을 빠지지 마라. 녀석들이 이틀이나 굶었어. 잎삭은 옆에 초록머리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비탈에 서서 쓰러진 갈대덤불로 숨어드는 족제비들을 눈여겨보았다. 청둥오리들은 아직 저수지에서 헤엄치는 중이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잎삭은 눈을 맞으며 오락가락했다. 족제비들이 숨어있는 마른 풀 위에도 눈이 쌓이고 갈대밭에도 눈이 쌓였다. 청둥오리들이 하나둘 물에서 나와 몸을 단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두머리를 시작으로 일제히 날아올라 저수지를 돌고 야산을 넘어갔다. 그렇게 날면서 좋은 잠자리를 고르기도 하지만 청둥오리들은 대개 갈대밭으로 돌아왔다. 잎삭은 초록머리를 찾아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나 눈이 내려서 길게 늘어진 끈조차 볼 수가 없었다. 끈이 아니면 잎삭도 초록머리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 애는 항상 귀를 열어둘 거야. 사냥꾼에 대해서 알 만큼 아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마음이 놓이는 건 아니었다. 잎삭은 바위굴에 들어가 엎드렸다. 청둥오리 무리가 다른 곳에 잠자리를 정하면 좋겠다. 논의 집갈이나 야산의 덤불 속 어디든지. 배가 고팠다. 족제비들을 살피느라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하지만 참을만 했다. 그동안 아주 조금만 먹거나 먹지 않고 생활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몸이 마르고 털이 빠졌을 뿐 그다지 괴롭지는 않았다. 눈송이가 점점 굵어졌다. 바위굴 입구에도 눈이 쌓여서 밖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도 잎삭의 귀는 굴밖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다. 녀석들은 굶주림 때문에 미칠 지경일 거야. 청둥오리가 밤잠을 설쳐가며 춤추고 소리치던 모습이 생각났다. 청둥오리는 알을 지키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나는 엄마야. 그에게 잡히게 놔둘 수는 없어. 잎삭은 눈을 밀어내고 밖으로 나왔다. 청둥오리 떼가 돌아오고 있었다. 오늘도 갈대밭을 선택한 모양이었다.
눈을 피하려면 갈대가 우거진 곳을 찾을 텐데 그런 곳에는 벌써 족제비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잠자리에 내려앉을 것이다. 서둘러야 했다. 잎사귀 비탈을 향해 뛰어가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쳤다. 잎삭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초록머리가 앞에 있는 게 아닌가. 아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잎삭은 날개를 벌려 초록머리를 맞았다. 초록머리는 지치고 슬퍼 보였다. 그러나 날개의 힘은 눈보라를 일으킬 만큼 훨씬 강해져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갈대밭에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났고 청둥오리떼가 일제히 날아올랐다. 초록머리가 놀라서 비탈 끝으로 갔다. 사냥이다! 잎삭과 초록머리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짧은 비명소리를 묵묵히 들었다. 오늘 밤에는 족제비가 배를 채우는가 보다. 가엾은 목숨이 무리에게 편안한 밤을 선물했다. 잎삭은 초록머리가 무사한 것에 감사했다.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냥 엄마랑 살고 싶어. 초록머리가 잎삭에게 다가와 머리를 기댔다. 내 또래는 잘 때 어른들 안쪽에서 자. 하지만 나는 파스콘보다 밖에서 자야만 해. 다 같이 날 때도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 어른 옆에 있으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꾸중하고 뒤에 있으면 흉을 봐. 잎삭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초록머리의 푸념을 들어주었다. 나는 어디서나 외톨이야. 꼭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제는 노력하고 싶지 않아. 엄마랑 있을 때가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다시 왔어, 엄마. 야인 몸을 보면 초록머리가 힘들게 지낸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바람을 일으키는 날개를 보면서 잎삭은 이제 초록머리에게서 야생오리 티가 제법 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어린애처럼 볼멘 소리를 해도 묵묵히 듣기만 했다. 초록머리가 먼저 바위굴로 들어갔다. 기다란 끈을 끌면서 눈 위에 발자국이 찍히고 긴 줄이 그어졌다. 그것 때문에 초록머리가 더욱 지쳐 보여서 잎삭은 몹시 마음이 아팠다. 푹 자렴. 잎삭은 웅크린 초록머리에게 속삭였다. 눈이 쌓여서 바위굴 입구를 막았다. 그래서 안이 더 따뜻했다. 초록머리는 이내 코를 골았지만 잎삭은 잘 수가 없었다. 오늘 밤에는 초록머리의 발에 메인 끈을 없애주고 싶었다. 끈을 밤새도록 쪼아댔더니 새벽이 되었을 때는 부리가 얼얼해서 벌릴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머리가 몹시 어지러웠다. 하지만 끈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너덜너덜해졌다. 잠에서 깬 초록머리가 그것을 보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초록머리가 발 쪽에 끈을 물고 잎사귀 다른 쪽을 물고 잡아당기자 끈이 마침내 끊어졌다. 매듭을 풀지 못해서 고리를 찬 것처럼 끈이 남기는 했지만 거추장스럽지는 않았다. 잎삭은 너무나 지치고 아파서 바닥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했다. 초록머리가 잠자코 머리맡을 지키다가 눈을 밀어내고 밖으로 나갔다. 잎삭은 초록머리가 훨훨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잠이 들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엄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초록머리가 잎삭을 흔들어 깨웠다. 간신히 눈을 뜨고 일어나자 초록머리가 맛있어 보이는 물고기를 주었다.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누가 사냥감이었는지 알아? 둘이나 당했대. 하나는 잠자리를 찾는 길잡이고 하나는 파수꾼이래. 족제비들이 독을 단단히 품고 달려들었던 모양이다. 기회를 엿보지 않고 먼저 내려앉은 길잡이와 파수꾼을 덮친 걸 보면 잎삭은 물고기를 쪼아 먹었다. 초록머리가 없다면 도저히 한겨울에 맛볼 수 없는 훌륭한 먹이였다. 잘 먹었어. 맛있구나. 초록머리가 활짝 웃었다. 잎삭도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울적했다. 끈을 잘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발목의 끈은 어쩔 수 없어. 그건 내 악이라는 정표로 그냥 두자. 나그네들 속에서 너를 알아볼 수 있게. 엄마, 내가 떠나길 바래? 잎삭은 초록머리의 눈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가야지. 네 족속을 따라가서 다른 세상에 뭐가 있는지 봐야 하지 않겠니? 내가 만약 날 수 있다면 절대로 여기에 머물지 않을 거다. 아가, 너를 못 보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만 떠나는 게 옳아. 가서 파수꾼이 되렴. 아무도 너만큼 귀가 박지 못할 거야. 나는 안 떠나.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초록머리가 잎사귀 날개축지에 머리를 묻었다.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게 뭔지 네 자신에게 물어봐. 엄마가 혼자 남을 텐데 마당에 갈 수도 없고. 나는 괜찮아.
아주 많은 걸 기억하고 있어서 외롭지 않을 거다. 초록머리가 소리를 죽여 울었다. 잎삭은 가만가만 등을 어루만져 주었다. 더 이상 무리해서 따돌림 당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쩌면 사냥꾼 때문에 잠자리로 옮길지도 몰라. 물 건너 야산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엄마를 오랫동안 못 볼지도 몰라. 초록머리가 우물우물 말하는 것을 잎삭은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초록머리의 마음이 무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참기 어려울 만큼 허전했다. 쌓이는 것조차 힘들었다. 엄마는 나랑 다르게 생겼지만 그렇지만 엄마 사랑해요. 말을 마치자마자 초록머리가 서둘러 굴에서 나갔다. 잎삭은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있었다. 초록머리가 돌아서서 다시 한번 잎삭을 보았다. 잎삭은 얼른 뒤따라갔다. 그러나 이미 초록머리는 날아오르고 있었다. 초록머리는 바위굴을 한 바퀴 돌고 저수지로 날아갔다. 잎삭은 비탈에 서서 제 족속에게 떠나가는 초록머리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다.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다. 겨울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응달에 녹지 않은 눈은 그대로 있어도 양지 쪽에는 쑥과 개망초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살짝 엉거시기는 해도 오랜만에 푸성귀를 먹는 기분이 아주 그만이었다. 잎삭은 겨우내 떠돌이로 지냈다. 겨울 들판에 먹을 것이 없어서 족제비가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갈대밭, 바위굴, 쓰러진 나무 밑, 논의 집가리 속, 썩은 나룻배 속을 옮겨다니며 족제비와 마주치지 않도록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 가장 괜찮은 잠자리는 먹이가 있는 집가리 속이었지만 들쥐와 벼룩이 많아서 오래 머물기 어려웠다. 족제비도 떠돌이로 살기는 마찬가지였다. 양계장의 불독이 새 문지기로 온 뒤부터 족제비의 굶주림은 심각했다. 사냥감이 줄어들자 다른 족제비들은 모두 떠났다. 하지만 애꾸는 족제비는 남았다. 길잡이와 파수꾼을 잃고도 청둥오리들이 가끔 갈대밭에 잠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이었다. 눈 쌓인 벌판을 헤매는 족제비에게 청둥오리는 단념할 수 없는 기름진 먹이였다. 사냥감은 아직도 초록머리였다. 사실 초록머리를 해치우지 못한다면 족제비는 어떤 청둥오리도 사냥할 수 없을 것이다. 초록머리가 밤마다 무리를 지키기 때문이었다. 초록머리는 이제 어엿한 파수꾼이 되었다. 우렁찬 목소리, 빛나는 날개, 힘찬 날갯짓, 무리의 누구도 이제는 초록머리를 따돌리지 않았다. 청둥오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족제비는 눈에 불을 켜고 잎삭을 찾아다녔다. 털이 숭숭 빠지고 비쩍 말랐어도 들판에 그만한 먹이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족제비는 잎삭을 번번이 놓쳤다. 웬일인지 전처럼 날쌔게 움직이지 못하고 몸이 굼떴기 때문이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저수지의 얼음이 녹자 청둥오리들이 활기차게 헤엄쳐 다녔다. 잎삭은 저수지 가장자리를 거닐었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초록머리를 보고 싶어서였다. 지보리들도 모처럼 나들이를 나왔다. 겨우내 헤엄을 치지 못한 오리들이 물을 보자마자 앞다투어 뛰어들었다. 잎삭을 본 우두머리가 점잖게 인사를 건넸다. 겨울 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군. 너무 말랐어. 잎삭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헛간에서 피둥피둥 살만 찐 오리들이 조금도 부럽지 않았다. 우두머리가 너그러운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왠지 좋아 보이는걸. 내 말은 모양새는 뭐 그저 그런데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지 우두머리가 날개를 으쓱했다. 헛간의 암탉과는 다른 것 같다. 훨씬 당당해진 것 같고 우아하고 참 이상도 하지. 깃털이 숭숭 빠졌는데도 그렇게 보이다니.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다. 우두머리가 물에 들어가려고 깃털을 외만지다가 물었다. 그 애는 안 보이는데 혹시 죽은 건 아니냐고 묻는 거였다. 잎삭은 때마침 힘차게 날아오르는 초록머리를 가리켰다. 우두머리가 놀랍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초록머리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잎삭을 향해 고개를 조금 숙여 존경을 표시했다. 잎삭은 흐뭇한 마음으로 천천히 거닐었다. 걷다 보니 갈대밭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왔다. 키 작은 버드나무 아래를 지날 때였다. 마른 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귀를 기울이자 소리가 더욱 확실하게 들렸다. 가냘프게 숨가쁘게 칭얼대는 아기 소리. 잎삭은 마른 풀 속으로 얼굴을 디밀었다. 컴컴해서 잠시 동안 아무도 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곧
어둠에 익숙해져 잎삭은 그곳이 은밀한 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눈도 못 뜬 어린 것들이 몸을 맞대고 꿈틀거리고 있었다. 뭐지? 누구 아기일까? 벼랑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4발 가진 아기였다. 잎삭은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공연히 의심받으면 위험해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궁금했다. 어째서 눈도 못 뜬 아기들만 있을까? 저러다가 죽는 건 아닐까? 저맘때의 아기는 어미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잎삭은 잘 알고 있었다. 잎삭은 비탈에 올라가서 은밀한 굴을 찾아가는 어미를 보려고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지보리들이 저수지를 떠나고 청둥오리 떼가 일제히 날아오를 때까지도 아기를 만나러 가는 어미는 없었다. 잎삭은 아기들이 염려스러웠다. 혹시 어미가 죽은 건 아닐까? 그렇다면 누군가 아기를 키워야 하지 않을까? 청둥오리 떼가 야산을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소리가 났을 때에야 잎삭은 정신을 차렸다. 정말 오랜만에 가까이 오는구나. 잎삭은 초록머리가 보고 싶어서 갈대밭을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거기에 족제비가 먼저 와 있는 게 아닌가? 길잡이와 파수꾼을 사냥했던 날처럼 족제비는 덤불 속에 감쪽같이 숨어 있었다. 잎삭은 바짝 긴장했다. 가장 먼저 내려앉는 게 길잡이나 파수꾼이라면 초록머리가 바로 사냥감이었다. 녀석을 못 본 지 꽤 됐어. 그동안 굶었다면 독이 오를 대로 올랐을 거야. 청둥오리 떼가 저수지 위를 돌고 있었다. 머뭇거릴 사이가 없었다. 잎삭은 날개를 퍼덕이며 비탈을 내려갔다.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짧은 다리로 종종거리지 않고 훨훨 날 수만 있다면. 아, 이 쓸모없는 날개. 이 못된 놈. 잎삭은 비탈에서 대굴대굴 굴렀다. 마른 풀과 나무에 사정없이 긁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오로지 초록머리가 내려앉기 전에 갈대밭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봐라, 내가 여기 있다. 잎삭은 벼락같이 소리를 치며 달려갔다. 깃털이 죄다 엉클어지고 건불이 붙어서 꼴은 웃었지만 목소리만은 사납기에 이를 데 없었다. 족제비가 알아채고 벌떡 일어났다. 잎삭이 회방 놓으면 사냥을 마친다는 것쯤은 족제비가 더 잘 알았다. 그래서 무척 화가 나서 으르렁거리며 다가왔다. 족제비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다. 잎삭도 단단히 각오를 하고 맞섰다. 도대체 며칠이나 굶었는지 족제비는 가엾을 정도로 말랐다. 바람처럼 달려들던 옛날 사냥꾼의 모습이 아니었다. 게다가 언뜻 보인 배와 젖꼭지. 아, 그랬구나. 잎삭은 머리가 아찔했다. 눈 덮인 벌판에서 사냥꾼이 무얼 먹고 그렇게 배가 불렀는지, 왜 그렇게 몸이 굼떴는지 궁금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었다. 은밀한 굴 속의 어린 것들, 배가 고파서 낑낑대던 4발 가진 아기들의 어미가 바로 족제비였던 것이다. 청둥오리 떼가 내려앉으려 하고 있었다. 잠자리를 탐색하려고 청둥오리 한 마리가 먼저 내려왔다. 잎삭은 청둥오리의 발목에 끈이 매달린 것을 보았다. 초록머리였다. 재수없는 암탉, 꺼져라! 족제비가 이빨을 드러냈다. 어떻게든 족제비의 관심을 돌려야만 했다. 잎삭은 재빨리 물러서며 경고했다. 내 멋대로 해라. 나는 내 새끼들에게 간다. 잎삭은 버드나무를 향해 내달렸다. 뒤늦게 위험을 알아차린 족제비가 뒤쫓아왔다. 잎삭은 부리를 악물고 달렸다. 아무리 기운이 빠졌어도 족제비는 날랜 사냥꾼이었다. 하마터면 덜컥 목을 물릴 뻔했다. 버드나무 아래 굴속으로 먼저 들어간 잎삭은 몸을 맞대고 있는 어린 것들을 움켜쥐었다. 아직 털도 나지 않은 살덩이였다. 잎삭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옳은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었다. 족제비는 하나뿐인 눈으로 애원하듯 바라보았다. 잎삭과 족제비는 가쁜 숨이 멎을 때까지 서로 노려보기만 했다. 발 아래에서 어린 것들이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그 소리 때문에 족제비의 표정은 비참할 정도로 일그러졌다. 주변을 맴돌면서 온갖 짓을 다한 사냥꾼이 지금 잎삭의 발밑에 굴복하고 있는 셈이다. 제발, 제발 조심해. 아직 눈도 못 떴어. 족제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다. 그러나 잎삭은 고개를 저었다. 너도 우리를 놔줘야 할 때가 많았어. 하지만 안 그랬잖아. 뽀얀 우리도, 나그네도, 나와 내 아기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쩔 수 없었어. 배고팠을 때 하필 눈에 띄었을 뿐이야. 굶지 않으려고 그랬어. 우리는 지금 배가 고파. 하필이면 눈에 띄었을 뿐이라고?
아니야, 넌 항상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 그러니까 나도 너의 소중한 새끼들을 해치겠어. 그래야 공평하지. 아, 그러지 마. 그건 공평한 게 아니야. 너는 배가 고픈 게 아니잖아. 나는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해. 먹을 만한 것이라면 뭐라도. 나는 평생을 너한테 쫓기면서 살아온 기분이야. 지치고 슬픈 적이 많았어. 믿을 수 없어. 너처럼 운 좋은 암탉이 또 있을까? 나는 번번이 너를 놓쳤고 너는 그동안 많은 일을 했잖아. 나야말로 지쳤어.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따라다녔으니 오죽하겠어. 어쨌든 잎삭은 잠시 생각했다. 족제비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죽을 고비를 넘겼을 뿐 죽지는 않았으니까. 잎삭은 날카로운 발톱에 눌린 어린 것들이 가여웠다. 그 보드라운 살갗에서 금방이라도 피가 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족제비가 눈치채지 못하게 새끼를 살짝 놓았다. 다른 먹이를 찾으면 내 아기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어? 물론이지. 약속할 수 있어? 내가 만약 먹이가 있는 곳을 가르쳐 준다면? 족제비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먹이가 있다면 약속해. 너의 아기는 건드리지 않는다. 잎삭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늙었지만 발톱과 부리만큼은 아직 쓸만해. 그건 너도 경험해서 알 거야.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너의 아기들도 애꾸가 될지 몰라. 잎삭은 족제비에게 논에 있는 집가리를 알려주었다. 겨우내 살찐 들쥐 무리가 비좁은 잠자리 때문에 날마다 싸운다는 말에 족제비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그러나 못 믿어온지 굴 앞을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네가 먼저 가면 나도 가겠어. 그 말을 듣고 나서 족제비가 마지못해 자리를 떴다. 잎삭은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아기들을 물끄러미 보았다. 족제비도 어쩔 수 없는 어미라는 것을 알자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어두워지는 들판, 그 속을 뚫고 어미가 달려가고 있었다. 눈도 못 뜬 새끼들 때문에 곧 돌아와야 하는 바람처럼 재빠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미. 고달픈 애꾸는 사냥꾼. 아카시아 꽃처럼 눈이 내릴 때. 햇볕이 모이는 곳마다 파릇한 싹이 돋아서 봄이 다 된 것 같았다. 야산에 있는 산수유 나무에는 노란 꽃까지 피었다. 잎삭은 매일 저수지 가장자리를 거닐었다. 그러나 초록머리는 단 한 번도 헤엄쳐 오지 않았다. 파수꾼이 무리를 떠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지만 섭섭하고 우울한 기분을 달래기는 어려웠다.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 며칠 동안 좋던 날씨가 갑자기 나빠졌다. 바람도 차가웠고 하늘은 잔뜩 흐려서 눈이 쏟아질 것 같았다. 잎삭의 몸도 날씨만큼이나 좋지 않았다. 온종일 거닐다가 지쳐서 잎삭은 비탈로 돌아왔다. 요즘에는 죽 비탈의 굴 속에서만 지냈다. 그나마 초록머리를 눈여겨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늙어서 한 곳에 머물고 싶었다. 족제비가 얼씬거린다는 것을 알지만 더 이상 달아날 기운도 없었다. 늙으면 생각이 깊어지는 걸까? 잎삭은 족제비를 동정하게 되었다. 아기들이 있어서 겨울나기가 여간 힘겹지 않을 테니까. 아무래도 내일은 저수지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잎삭은 비탈 끝에 엎드린 채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이따금 깃털이 빠져서 바람에 날아가곤 했다. 사나운 바람이 살을 내는 듯해도 굴 속으로 가는 일이 귀찮았다. 몸이 나른한 게 잠이 오는 것 같아서 잎삭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저수지를 내려다보았다. 오후가 되면서 청둥오리 떼의 행동이 분주해졌다.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모여서 제각기 목청을 도듣고 있는데 왠지 다른 날보다 들뜨고 수선스럽게 들렸다. 북쪽의 겨울나라로 떠나려고 채비하는 것인 줄 잎삭이 알 리가 없었다. 바람이 점점 더 거세졌다. 야산을 빠져나온 바람이 메마른 들판을 핥히며 돌아다녔다. 가랑잎이 날리고 갈대들이 바스락거렸다. 청둥오리 떼는 날개를 퍼덕거리고 배고픈 족제비는 기회를 엿보며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우두머리가 힘차게 날아올랐다. 그러자 열을 맞춘 듯이 다른 청둥오리들도 차례차례 날아올랐다. 그들이 저수지와 야산을 한 바퀴 돌 때 잎삭은 고개를 젖히고 쳐다보았다. 그 가운데 한 마리 물 위에서 떨어지더니 비탈을 향해서 낮게 날아왔다. 잎삭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섰다. 초록머리, 내 아가! 잎삭은 날개를 활짝 벌리고 초록머리를 맞으려고 했다. 그러나 초록머리는 잎삭의 머리 위를 잠시 돌았을 뿐 내려앉지는 않았다. 마치 인사를 하듯이 가까이 다가와서 날개를 스치며 엄마를 외친 게 전부였다. 그 소리가 바람에 실려서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잎삭은 초록머리가 일으킨 바람을 맞으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가 뒤늦게야 그것이 마지막 인사라는 걸 알아차렸다. 떠난다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다. 그렇지만 충분히 말을 나누지도 못했는데, 인사조차 하지 못했는데. 초록머리가 다시 높이 날아올랐다. 그리고 멀어진 무리를 뒤따라가느라 힘차게 날갯짓을 했다. 언젠가 말하려고 간직했던 많은 이야기가 한꺼번에 솟구쳐 올라왔다. 그런데 그것들이 단 한마디의 말도 못되고 그저 울음으로 터져버렸다. 초록머리가 나를 두고 가는구나. 하늘을 가렸던 청둥오리떼가 서서히 멀어지고 그 소리도 희미해졌다. 먼 산과 하늘 사이로 청둥오리떼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하늘 저쪽에 그들을 빨아들이는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세상이 너무나 조용해졌다. 살아있는 것들이 모두 하늘 저쪽으로 빨려가고 이쪽에는 껍데기만 남은 듯했다. 잎삭은 숨쉬기가 힘들었다. 숨 쉴 때마다 심장이 따라 들썩거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나도 가고 싶다. 저들을 따라서 날아가고 싶다. 잎삭의 생각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간절했다. 혼자 남는다는 게 너무나 싫고 두려웠다. 어느 틈에 족제비가 다가와 있었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것보다 무섭지는 않았다. 잎삭은 눈을 지그시 감고 중얼거렸다. 한 가지 소망이 있었지.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는 것. 그걸 이루었어. 고달프게 살았지만 참 행복하기도 했어. 소망 때문에 오늘까지 살았던 거야. 이제는 날아가고 싶어. 나도 초록머리처럼 훨훨.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잎삭은 날개를 퍼덕거려 보았다. 그동안 왜 한 번도 나는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어린 초록머리도 저 혼자 서툴게 시작했는데. 아, 미처 몰랐어. 날고 싶은 것. 그건 또 다른 소망이었구나. 소망보다 더 간절하게 몸이 원하는 거였어. 빈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잎삭은 지독하게 외로웠다. 족제비의 눈이 잎삭에게 박힌 듯이 움직일 줄 몰랐다. 그러나 잎삭의 눈은 하늘 끝을 보려는 듯 점점 더 가늘어질 따름이었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나부끼는 눈을 보는 동안 잎삭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 아카시아 꽃이 지는구나. 잎삭의 눈안에 흩날리는 눈발이 마치 아카시아 꽃잎처럼 보였다. 떨어지는 꽃잎을 온몸으로 맡고 싶어서 잎삭은 날개를 활짝 벌렸다. 향기를 맡고 싶었다. 기분이 아주 좋았다. 춥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았다.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아카시아 꽃잎도 향기도 부드러운 바람까지도. 잎사귀 앞에는 굶주린 족제비가 있을 뿐이었다. 그래, 너로구나. 잎삭은 퀭한 족제비 눈을 보면서 물컹하던 어린 것들을 떠올렸다. 부드럽게 느껴지던 살덩이, 왠지 그 살덩이가 잎삭이 마지막으로 낳았던 알처럼 느껴졌다. 단단한 껍데기도 없이 나와서 마당에 던져졌던 알. 너무나 가엾어서 가슴이 긁히듯이 아프던 기억. 또다시 온몸이 뻣뻣해지려고 했다. 이제는 더 도망칠 수가 없었다. 그럴 까닭도 없고 기운도 없었다. 자, 나를 잡아먹어라. 그래서 네 아기들 배를 채워라. 잎삭은 눈을 감았다. 순간 목이 콱 조였다. 무척 아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뼈마디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나를 물었구나, 드디어. 눈앞이 캄캄했다. 언젠가 들판에서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다. 뽀얀 오리의 비명소리를 들었을 때였던가. 눈앞이 캄캄하더니 아주 서서히 붉은 빛이 느껴졌었다. 바로 지금도 그때처럼 눈앞이 온통 붉었다. 눈앞이 차츰 밝아지기 시작했다. 눈을 뜨자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 보였다. 정신도 말끔하고 모든 게 아주 가붓했다. 그러더니 깃털처럼 몸이 떠오르는 게 아닌가. 크고 아름다운 날개로 바람을 가르며 잎삭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랬다. 모든 것이 아래에 있었다. 저수지와 눈보라 속의 들판, 그리고 족제비가 보였다. 비쩍 말라서 축 늘어진 암탉을 물고 사냥꾼 족제비가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